네, 반갑습니다. 내 목소리 들리죠? 시작해도 되겠죠? 아, 네네. 자, 반갑습니다. 진주에서 FOC 사업을 하고 있는 문소영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코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최고의 도구, 원봇에 대해서 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목소리 혹시 안 울리죠? 울리나요? 네네. 잠시만요. 화면이 지금 안 넘어가가지고 잠시만요. 어, 왜 화면이 안 넘어갈까요? 잠시만요. 음, 어,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네. 자, 죄송합니다. 자, 코인을 조금 하셨던 분들은 이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오르고. 이게, 자, 우리가 개미였죠. 개미였기 때문에 항상 세력들과 거래소의 장난질에 개미들은 당하면서 거래를 했었고요. 이제는 원봇을 알고 나면 개미의 관점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팔 때 팔고, 세력이 살 때 사고, 세력의 관점에서 이제 거래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자, 원보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그널들이에요. 스코어. 자, 여기서 보시면 스코어는 세력의 움직임을 숫자로서, 점수로서 이렇게 수치화해 놓은 게 스코어라고 하고요. 쉽게 말해서 세력의 점수, 세력의 점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차와 이격이라고 해서 시세선과 세력선에 교차가 났을 때 우리는 또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6.4라고 해서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없을 때 6.4 시그널이 뜹니다. 자, 선물 거래의 가이드 원보지수. 원보지수란 코인의 저점과 고점을 알려주고 그리고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그리고 세력의 방향성 움직임을 예측해서 알려주는 선행지수 보조지표라고도 하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원보지수. 자, 지금 이제 원보지수는 1시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8시 5분 지금 세력의 점수예요. 이 엘론드라는 코인 점수가 160.2 그리고 전 시간에 세력의 점수 7시 5분에 122점. 그러면 자, 이 지금 현재 스코어 점수가 9시 5분쯤 되면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때 또 세력의 점수가 새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시세, 거래소에 있는 시세, 실제 시세의 금액을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해놨고요. 이 점수를 가지고 0점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250점에 갈수록 고점이면은 우리가 저점에서 산 거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고 고점에서 숏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0점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50점이다. 250점으로 뭐 되어 있다. 그러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죠. 근데 요즘에 250점이 아니라 500점, 600점 넘는 점수까지 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자 색깔이 틀린 스코어, 세력 점수와 시세가 색깔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교차와 이격이 났을 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점수가 큰 점수들이 교차가 많이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 그런 거 차트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쭉 내려서 보면 요즘에 최근에 이런 점수들이 뭐 100, 마이너스 100점 넘는 점수 그리고 뭐 70점, 80점 넘는 점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런 경우 자 우리가 많이 하락할 코인이라고 해서 뭐 쇼스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차트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거의 이제 하락을 하고 우리가 저점에서 롱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원보 지수를 이제 보고 진입 타점을 진입할 코인들을 찾으시는 거고요. 자, 이거는 원보세 공식표라고 해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파란 선은 세력의 점수, 세력의 점수를 선으로 이어서 세력의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선으로 구현을 해낸 게 세력선이고요. 파란 거. 그리고 빨간 선은 거래소의 실제 차트, 실제 시세예요. 시세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시세가 저쯤에 있을 때 우리는 매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점에 있을 때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고점에 있을 때 시세 끝이에요. 시세 끝이 고점에 있을 때 우리는 숏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세 끝이 중간에 있다. 예를 들어 여기 중간에 그러면은 관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원봇을 거래할 때 제가 이제 이런 방법들로 거의 이제 코인을 우리가 이제 찾으시거든요. 업비트에서 비트와 대장주의 상승과 하락, 거래량 행보장을 확인을 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저는 업비트에서 비트를 보지 않고 제가 보는 그 비트 추세를 보는 어플이 있거든요.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대장주가 여기 메뉴에 리플이 여기 전일 대비를 클릭을 해서 보면 제일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거 여기서 보시면 리플이 대장주죠. 그러면 대장주를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원봇에 이제 비트코인을 먼저 원봇에 들어가서 내가 찾는 코인보다는 뭐 비트코인을 먼저 봐요. 먼저 보고 시세가 위에 있는지 세력이 밑에 있는지 뭐 세력이 위에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굉장히 지금 고점이죠. 많이 올랐죠. 그렇게 해서 차트를 보고 하긴 비트 추세를 보시는 것도 무조건 이거는 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원보 지수를 우리가 위에서 아래까지 쭉 내려봐요. 내려보면은 초록이 많은 날이 초록이 완전히 올 초록인 날도 있고 올 빨강인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 초록일 때는 상승장이죠. 저는 상승장일 때 상승장이라고 해서 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고인은 상승을 하고 나면 하락을 하죠. 그랬을 때 저는 숏을 할 만한 거를 기다리게 돼요. 많이 상승을 했고 점수와 차트를 보면서 숏을 할 만한 거를 찾는다. 무조건 상승장이라고 해서 롱으로 저는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 코인의 차트와 점수를 확인하고 스코어의 점수, 고점, 250점, 마이너스 250점에 가까운 코인들을 체크를 하죠. 그리고 색깔이 다른 교차가 난 거, 그리고 6점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맨 하위 코인의 차트와 점수를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즘에 자, 이 점수가 400점, 500점, 600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점수들을 보고 이제 이런 점수도 보고 여기 점수를 요즘에 보니까 뭐 진짜 80점, 70점 넘는 점수들이 있더라고요. 변동 스코어가. 그렇게 해서 차트랑 정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맞는 차트라면 진입을 한 번쯤 생각을 이제 해보시는 거고요. 자, 이번에 되게 우리 힘든 장이었어요. 되게 힘든 장이었는데 그 힘든 장을 대응을 해 나가려면 정말 여기에 있는 이 방법이 최고더라고요. 자, 분할 매수는 우리 초보자분들은 분할 매수 처음에 진입을 할 때 진입 타점을 개미 털기 뭐 할 때 들어갈 수도 있고 개미 꼬시기 할 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저점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자 여기 앞에서 내가 들어갈 만한 코인을 다 찾았어요.
찾고 빨간 여기 이걸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빨간 시세선에 금방 공식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세선의 끝부분이 중간에 있는지 정말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제가 이제 우리가 진입할 코인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 코인에 들어갈 때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분할 매수는 진입 타점이 좋지 않을 때, 그쵸? 그럴 때 타점을 평단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건데 요즘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334보다는 정찰병식으로 10,000원을 먼저 들어가 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도 거래를 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시드가 100만 원이 있으면요. 진입 시드를 저는 절대 10% 20%를 넘기지 않고 거래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의 시드를 가지고 진입을 할 코인을 포지션을 2개를 잡을 거다. 그러면 하나에 10만 원, 10만 원을 하는 거고 내가 하나만 할 거다. 그러면 그 하나를 가지고 20%만 하거든요. 20%를 넘어서 30%, 40%, 50% 넘어서 내가 배수가 조금 높다. 그랬을 때 손실 지정가를 안 하신 분들 청산을 당하시는 거의가 그렇게 해서 청산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선물은 안전하게 거래를 하셔야 돼요. 진짜 소심하게 거래를 하셔야 되거든요. 절대 과감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자, 1차 매수를 3만 원으로 먼저 들어가요. 3만 원으로 들어가고 아니면은 10,000원 정도 요즘에는 장이 어렵다 싶을 때 그런 이제 감이 좀 오죠. 장이 지금 맞지가 않고 우리가 조금 어렵다 싶을 때는요. 10,000원만 들어가세요. 1만 원, 예를 들어서 1만 원 들어가는 거죠. 여기 표에는 3만 원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자 3만 원 들어가고 여기에서 하락을 했을 때 똑같이 3만 원을 들어가면 평단이 여기에 있다가 중간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6만 원을 가지고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하면 그냥 6만 원만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드가 적게 들어갔다고 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 진입을 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평단이 더 나빠지고 다행히 올라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더 하락을 한다면 시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액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불타기를 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내려갔어요. 그러면 초보분들은 이런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 나중에 지지도 배우셔서 지지를 가지고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트를 보고 진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는데 그거는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배워서 하시고요. 여기에서 3차 매수를 들어가요. 그리고 절대 제가 우리 신규분들 보니까 분할 매수를 되게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빠르게 하시면 안 돼요. 빠르게 해가지고 또 비중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분할 매수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3자 매수가 들어가면 평단이 이렇게 낮아져요. 내가 분할 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었겠죠.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가 자 마이너스가 되어서 물려 있을 건데 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평단을 낮추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는 필수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절대 10만 원, 20만 원,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자, 우리가 지지와 저항, 요즘에 강사님들이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유튜브를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꼭 배우세요. 배우셔가지고 이제 예약 매수를 하게 되죠. 예약 매수를 하는데 이것 또한 비중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예약 매수를 했을 때 내가 걸어놓은 거에 시드가 예를 들어 60, 70%, 80%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예약 매수 걸어놓은 게 걸려서 하락을 하면 다행인데 거기서 이번에 밴드 같은 경우 그랬죠. 설마 여기 위에까지 올라올까 하면서 걸어놨는데 제 사나 어떤 분은 저항을 뚫고 해서 정말 저 위에 걸어놓은 게 걸렸는데 거기서 더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비중이 많이 들어갔죠. 한 80%가 들어가고 그게 내려오지 않고 더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산을 당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약 매수를 걸 때도 내 비중 10%, 20% 내에서
많아도 30%는 절대 넘으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약 매수를 하셔서 하고 요즘에 장이 좀 어렵다, 뭔가 조금 낌새가 이상하다 그럴 때는요. 정찰병만 진입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추세를 확인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절대 고배수는 하시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우리가 수익이 나는 내가 시드가 1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수익이 나는 것보다 100만 원을 1억 하는 게 더 안 되죠. 1억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회를 했을 때 수익이 나면은 수익률이 높고 좋아요. 근데 내가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이너스가 되면 손절 금액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아까워서 손절을 못해요. 하수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고수들은 칼 손절을 한대요. 근데 하수들이 아까워서 손절을 못하고 있다가 더 지옥으로 가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고배수도 하면 안 되고 손실 지정가를 해서 우리는 손절을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돼요. 손절을 안 하고 내가 물려있다. 마이너스로 물려있다. 그러면 내 시드가 물려있어 가지고 기회비용을 사용을 못하니까 당연히 잃게 되죠. 그래서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물타기는 저는 비추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추매를 계속 한다거나 물타기를 해서 시드가 더 많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이런 거 해봤는데 그냥 손절이 답이더라고요. 그리고 비중 투자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비중은요. 무조건 내가 지켜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비중 절대 몰빵을 한다거나 시드에 50% 넘게 진입을 한다거나 그거는 절대 금지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번에 장이 어려울 때 청산을 당한 분들도 뭐 계신다고 하던데 정말 이대로만 했더라면 청산 안 당하겠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자, 포지션은 저는 한 개 아니면 두 개까지.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20% 내에서만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알긴 아시는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슈가 있을 때는 무조건 거래 금지예요. 오늘 만약에 저녁에 9시 반에 뭐 이슈가 있다. 그랬을 때는 오전에나 낮에나 수익을 진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진입을 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그냥 조금만 먹고 빨리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내 시드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스코어를 가지고 이제 수익 내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스코어 점수가 이렇게 200점대가 우리가 250점이라면 고점이죠. 근데 이번에 뭐 500점, 600점이 갔어요.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원봇이요. 평소에는 너무 잘 맞아서 저는 거래를 뭐 수익을 잘 내다가 한 번씩 이렇게 뭐 안 맞아서 된통 당할 때가 있죠. 근데 내가 주의사항을 잘 지켰더라면 살짝 당했거나 전혀 당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내가 주의사항을 안 지키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앞번에도 항상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항상 추세는 우리가 코인 추세는 정말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260점이라고 해서 고점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500점이 되었다. 그럴 때는 내 진입 시드가 내 시드가 많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증거금이 남아 있을 때 정말 꼭대기에서 추매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정말 여기서 많은 시드가 들어가 버리면 당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때는 제가 이런 점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입을 했었고 이렇게 숏으로서 수익을 냈었고요. 자, 여기서도 마이너스 211점에 색깔이 다른 교차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시세가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에서 스코어가 세력이 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점, 저점을 찍고 세력이 먼저 찍어준 여기를 찍고 상승할 거라서 여기에서 저는 롱을 준비를 해서 롱으로서 수익을 냈었던 거고요. 자, 여기서 점수도 212점 고점이 나왔었어요. 이런 차트에서 제가 숏으로서 수익을 냈었고요. 여기는 지금 점수를 가지고 제가 진입을 한 거거든요. 점수가 고점이었고 차트도 고점이었고 그쵸? 우리 원복 공식표에서 봤을 때 여기 시세가 고점에 있죠. 자, 여기에서도 고점이죠. 점수가 고점이라서 제가 숏으로서 진입을 했었고요. 여기는 300점대 고점이었어요.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300점. 네.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는 교차와 이격이 너무 이쁜 차트들이에요. 자, 여기서 봤을 때, 29일이고 30일이죠. 이게 2일 차트예요. 그 전날에 세력은 이만큼 내리겠다고 찍고, 여기 내리겠다고 하고 올렸어요. 그리고 시세가 이만큼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왔을 때, 자, 스코어보다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내려왔어요. 이럴 때 여기 저점에서 제가 롱으로서 진입을 한 거고요. 여기에서도 세력이 여기 먼저 알려줬죠. 시그널을 여기서 이만큼 내리고 올리겠다고 알려줬을 때 더 시세가 더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겠구나 하면서 항상 여기에서도 저는 분할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스코어가 먼저 알려줬었고 제가 바이낸스 차트를 보니까 여기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는데 분할 매수를 할 생각으로 진입을 했는데 분할 매수 할 틈도 없이 3분봉이에요. 1시간 반 만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자, 여기에서도 이런 차트 저는 되게 좋아해요. 세력이 먼저 이렇게 알려줬죠. 근데 시세가 훨씬 더 많이 내려왔어요. 저점을 완전히 내려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낸 거고. 네. 자, 이런 차트를 보면 저는 바이낸스 차트랑 비교를 해서, 이렇게 바이낸스 차트에 가서 이런 차트를 확인을 했을 때, 바이낸스에 가서 보면 거의 고점을 찍는 경우도 있고, 고점을 찍고 꺾여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으로 숏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입을 했었고요. 이것도 자, 스코어가 먼저 알려주고 시세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바이낸스를 가서 이제 숏을 진입을 하는 거죠. 아니면 예약 매수를 하거나 자, 이런 경우도 스코어가 알려줬고 시세가 자, 여기서 보시면 고점 이런 경우 어떤 분들은 막 롱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이런 거는 롱이 아니에요. 롱이 아니고 이게 꺾여 위로 향해 있다고 해서 롱이 아니라 롱은 항상 시세가 밑에 있을 때 롱으로 진입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중이라도 이런 거는 롱으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찍고 내려올 거라고 해서 숏으로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숏으로 하냐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 이런 차트들 괜찮은 차트들이죠.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거 관망하는 차트예요. 빨간 자 보세요. 공식표에서 저점에서는 매수존 여기는 매도존이죠. 그러면 시세 끝이 여기에 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진입을 하는 거고 자 숏을 진입하려면 여기에 있을 때 숏을 진입하는 거죠. 숏으로서 이미 많이 지금 진행이 되어 내려왔고 시세 끝이 중간에 관망 자리에 있어요. 중간에 있죠. 그러면 관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력이 밑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뭐 숏으로서 먹겠다고 진입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입을 하면 추세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패스예요. 자, 이것도 롱으로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시세 끝이 중간에 있죠. 중간에 있기 때문에 패스. 이것도 관망을 하시는 겁니다. 꾸역꾸역 들어가서 먹겠다고 들어가서 물리지 마세요. 이것도 롱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시세 끝이 중간에 있죠. 관망 자리에 있어요. 관망 자리에 있으면은 아무리 점수가 좋고 뭐 그렇더라도 우선은 들어가지 마세요. 패스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숏으로서 한편으로는 숏으로서도 괜찮죠. 근데 숏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세력이 여기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면 얘도 또 꺾여서 올라가는 경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률이 높은 곳에서 진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중간에 애매모한 데서는 그냥 패스를 하시고 관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6.4 굉장히 무서웠죠. 자, 6.4가 공부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되고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6.4, 6.40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6.4고요. 이런 6.4 아니고 이것도 이런 것도 진입을 하시면 안 되세요. 이런 거는 6.4가 이제 거의 풀린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6.4는 세력이 매도 세력, 매수 세력이 빠져나가고 없을 때 6.4 시그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보 6.4라고 해서 이거는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격이 좁아요. 그리고 자, 6.4가 나오면 항상 2~3시간 관망을 하는 거고요.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들어가지 마세요. 왜인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2~3시간 이제 관망을 하고 우리가 진입을 하시는데
진입을 하고 나서도 6.4가 풀렸다는 거는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6.4 매 시간마다 체크를 또 하셔야 돼요. 들어가서 진입을 하고 나서도 매 시간 체크를 하고 6.4가 풀렸다. 그러면 매도를 하세요. 매도 타이밍입니다. 자, 6.4는 예전 같은 경우 이번에도 이렇게 세력을 만나러 온 코인이 있던데 제가 어떤 코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는 했는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밑에 있고 시세가 세력을 만나러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와서 스코어를 만나고 상승을 하는 경우 이렇게 고점에서 6.4가 나왔어요. 나왔을 때 내가 홀딩을 하면은 이만큼 수익을 먹는 거죠. 이틀 동안. 그래서 수익률이 좋지만 자, 여기서도 스코어를 만나러 내려오죠. 여기서도 스코어를 찍고 가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지만은 이거는 제가 우선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제가 수익률 예전에 제가 수익을 냈던 코인들이에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죠. 근데 자 요즘에는 수익 6.4가 굉장히 위험해요. 고점인 줄 알고 진입을 했는데 더 고점이 나오는 경우 빔을 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 6.4를 가지고도 무조건 홀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서 드세요. 내가 숏으로서 진입을 했는데 자 이런 상승 구간 있죠. 상승 구간에서는 수익률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내가 이쯤에서 아주 이것도 지금 숏으로서 괜찮은 자리죠. 근데 진입을 했는데 올라가는 경우 마이너스가 되거나 굉장히 불안해져요. 수익률도 줄어들면 또 스트레스를 받죠. 아까 팔 걸 그러면서. 그래서 항상 수익이 나면은 그냥 조금씩 끊어서 나오세요. 수익을 먹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러면 자 중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경우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수익은 그냥 요즘에 6.4는 진입을 이제 하시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끊어서 드시고 저배수로 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분할 매수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도 6.4.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진입을 했을 거예요. 했지만은 스코어가 세력이 이만큼 내린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그대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늦게 진입을 하신 경우 그쵸?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6.4는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시고 제대로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엄청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는 거죠.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보 6.4예요. 바보 6.4는 자 세력이 이제 위에 있고 이게 지금 이격이 굉장히 좁은 거죠. 이랬을 때는 바보 6.4로서 우리가 진입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6.4가 풀리면 자 이게 6.4 바보 6.4지만 6.4가 진행이 되다가 6.2 이렇게 6.2가 풀렸어요. 6.2가 풀렸더니 하락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다시 6.4가 되니까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격이 이렇게 좁은 6.4는 진입 금지예요. 이것 또한 지금 고점이죠. 고점에서 뭐 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보 6.4는 무조건 그냥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거는 제가 비트코인을 추세를 보는 어플이에요. 자, 이걸 캡처하셔가지고 제가 이제는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이걸 알려드리는 건데 저는 항상 비트코인의 추세를 볼 때 이걸 봐요. 업비트에서 보거나 이러진 않고요. 코인마스터라는 어플이고요. 자, 해외 시세를 하고 차트를 여기 클릭을 해서 보면 이런 이런 게 나와요. 저도 이거를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항상 저는 공폰으로, 공기계로 정말 이 어플을 보고 있어요. 이 어플을, 비트코인 추세를 볼 때 공기계에다가 이 어플을 항상 켜놓고, 그리고 노트북으로는 내가 이제 거래를 하는, 코인을 보는 차트를 보는 거고요. 내 본 폰으로는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매수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바이낸스 여기 5분봉을 봐요. 그러면 롱숏이라는 게 뜨거든요. 시그널이 떠요. 근데 이게 100%는 아니에요. 이걸 보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생겨요. 상승하겠구나, 하락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원봇이랑 비교를 해서 보는 건데, 이거는 조금 참고를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맹신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우리 원보 하시는 분들 정말 수익을 좀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제가 요즘에 거래를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에요. 바이낸스에 여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코인 들어갈 코인 검색하는 거 이건 아시죠? 여기에서 여기 이거를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상승 제일 많이 상승한 코인부터 해서 뭐 또 클릭을 하면 제일 많이 하락한 코인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비트코인 비트부터 해서 그런 대장주 메이저 코인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높은 점수 있죠. 제일 높이 많이 상승한 애들을 보면 원봇에서도 고점이에요. 고점인데 고점이라서 고점이고 어쩔 때는 고점에서 6.4가 나올 때도 있고요. 고점이라서 차트도 고점이고 점수도 굉장히 높은 고점 점수가 나오거든요. 원봇에서는. 그래서 숏으로 진입을 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고인들은요. 전 세계,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전 세계에 있는 개미들이 다 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숏으로서 내려오지가 않고 더 상승을 해요. 이번에 밴드 같은 경우도 그랬죠. 이런 거. 이번에 제가 클릭을 한 건데, 밴드가 100%가 훨씬 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지금, 이게 제가 캡처했을 때는 72% 상승했을 때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상승을 하고 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정말 전 세계 개미들이 다 올라붙어가지고, 개미의 힘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미의 힘으로 상승을 하고 나서도 원붓은 숏이지만 절대 쉽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상위에 있는 10%, 20%대 코인들은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 10%일 때 들어간 애들 원봇은 고점이었어요. 근데 내려오지 않고 더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점 위에 더 고점이 있고 저항을 계속 뚫고 올라가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코인들을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오히려 중간에 있는 이런 뭐 오늘 장은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거의 행보장으로서 크게 등락폭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쭉 내려다 보면 중간에 뭐 7%, 6% 이런 코인들이 오히려 원봇이랑 원봇이랑 많이 맞아요.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계속 보시면은 이건 또 감이 생기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업비트에서 현물로 하는 방법, 현물,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우리가 행보장인지 아닌지도 여기 똑같아요. 바이낸스에서 전일 대비 이거를 클릭을 하면 제일 많이 오른 코인, 그리고 제일 많이 또 하락한 코인들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3% 내외인 코인들이 거의 이제는 3% 내외이라면 등락폭이 그러면 행보장이에요. 초보자들은 행보장에서는 재미가 없죠. 수익 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행보장이다 싶으면은 그냥 관망을 하시고 쉬고 계세요. 이걸로 체크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물로도 가능하죠. 이더리움으로 저점에서 진입을 해서 고점에서 팔고 다시 저점이 나오면 기다렸다가 저점이 나오면 진입을 해서 고점에서 팔고 안전하게 현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물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자, 이분은 이제 제가 여기 지금 두 분을 말씀드릴 건데 이분들은 처음에 코린이었어요. 정말 코인의 기억자도 모르는 코린이 분들이 이렇게 원봇에서 정말 많은 노력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었거든요. 5만 원으로 2주 만에 100만 원이 된 제 사나 우리 사장님이신데 정말 원봇 가지고 계속 몇 시간마다 체크도 했어요. 체크도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지금은 굉장히 수익을 잘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부터는 이제 원보쭉 강의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원봇으로 정말 다른 건 없어요. 원봇 가지고 계속 파악을 하고 유튜브로 공부를 하더니 이렇게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고로 수익 잘 내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이시고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공유 수익 인증샷 이게 인증샷 공유하실 줄도 모르는 그런 코린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1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만든 한 달에 안 되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청산도 당했어요. 청산도 당하고 손절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내가 틀린 부분을 고쳐 나가면서 하신 분이고 이분은 또 얼마 전에는 500달러를 가지고 8,400달러를 만들어서 출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데 이분 또한 한 번씩 예전에 이제 청산 당한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산 당했을 때 언제 당했냐면 6.4가 나왔다고 해서 6개를 들어가고 또 4개를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니까 청산을 당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욕심을 안 내고 거래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거는 저 또한 제가 이제 수익 내는 게 지금 600개, 700개가 훨씬 넘거든요. 정말 많은 연습을 했었어요. 처음에 원보수로
손절도 많이 했죠. 마이너스까지 제가 캡처해서 올려놓으면 아마 더 많겠죠. 근데 정말 이런 경험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제 재산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노력 없이 많은 분들이 남들한테 뭐 추천하신 분들한테 어떤 자리가 좋은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좋은 차트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게 안 되죠. 내게 안 되는데 내가 경험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내 많은 경험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내 실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고요.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연습하실 때 벌벌벌 떨지 마세요. 그게 되게 막 무서워서 진입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우리 10만 원 없어도 살 수 있는 돈이죠. 큰 돈이기는 하지만 내가 원보수로 10만 원 가지고 연습을 해서 내 실력을 쌓아놓으면 나중에는 수백 배, 수천 배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겁내지 마시고 연습을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오토봇 드디어 나오죠. 내일 이제 줌으로서 또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토봇, 자, 거래를 수익을 내가 트레이딩을 잘 못하시는 분들 오토봇으로서 오토봇이 타점을 잡아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월 사용료를 내고 하시는 거 내일 꼭 좀 강의 들어보시고요. 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인드를 어떻게 하는지 따라서 원봇으로 수익을 내기도 하고 못 내기도 하거든요. 자, 욕심이 들어가면 100% 망해요. 욕심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넘어져도 봐야만, 그쵸? 넘어져도 봐야만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고, 타점을 못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중요해요. 계속 내가 연습을 하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 또, 자, 보시면요. 타인의 수익률을 많이 부러워하죠. 원보 지수방에 100%, 200% 올라오는 거 부러워가지고 그거 따라 하려고 하다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면 반드시 불행해져요. 본인 손에 든 떡에 항상 만족을 하셔야만 오랫동안 길게 성공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의 거 부러워하다가 뭐 100% 이런 거 80%막 올라오는 거 부러워하다가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다가 20%만 먹으면 뭐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더 기다렸다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마인드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 현물에서는 2%, 3% 수익 내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죠. 근데 선물로 우리 지금 5%, 10% 수익 내는 거 현물보다 몇 배로 지금 높은 수익률이에요. 근데 워낙에 고수님들이 수익을 잘 내다 보니까 내가 내는 10%, 20%는 수익이 적다고 생각을 하고 만족을 하지를 못해요. 근데 10%, 20%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익을 시대가 점점점 늘어나는 분들이요. 50%, 60%를 먹는다고 해서 100%를 먹는다고 해서 시대가 늘지 않아요. 5%, 10%, 20%를 계속 꾸준하게 먹는 게 훨씬 시대가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 생각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런 수익률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나도 초조하고 조급함을 가지게 돼요. 인내심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봇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 보면 관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예약 매수를 걸어서 지켜봐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빠르게 진입을 하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그리고 자, 구독을 하고 나서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진입 시드를 굉장히 많이 놓고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구독을 하고 나서 5만 원이나 10만 원 소액으로 연습을 하라고 하거든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걸로도 시도가 느는 분들도 계시고 그 적은 시도도 청산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소액으로 연습할 때는 청산도 당해봐야 되고 청산도 강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청산을 당하고 나서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청산을 당하더라고 해서
이제 그런 주의사항들을 지키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청산도 당해보고 손절도 많이 해보는 것도 그 경험 속에서 다 이제 그게 노하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손절했던 그 금액들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는 나한테 큰 재산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고 나중에 내가 한 달 동안 연습도 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진입 시드를 많이 넣어가지고 뭐 시드를 잃거나 뭐 청산을 당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나중에 나한테 마이너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적인 연습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한 달 동안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 동안 내가 원봇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온갖 경험들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정말 적은 시드를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지 시드가 많이 들어가면 연습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은 시드일 때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배수 1도 해보고 배수 20배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한번 쌓아보세요. 그렇게 내 한 달의 시간이 나중에는 정말 큰 정말 선물로 들어가 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막 꼭 투자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시드를 넣고 나서는 절대 청산당하시면 안 되죠. 청산당하고 원부치 수박 나가세요. 멘탈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청산은 우리가 이제 뭐 주의사항만 지키면 절대 청산 안 당해요. 원봇이 100% 아니죠. 100% 아니기 때문에 확률이 70%라고 했죠. 70%라고 하면 그 30%를 내가 주의사항을 지키고 내 멘탈 관리를 함으로써 그 30%를 채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의사항 안 지키고 이런 뭐 내 멘탈 관리 못하고 해서 되게 멘탈 나가버리고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까지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청산은 당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코인 투자는 시드를 잃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수익을 낸다는 생각보다는 내 시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드를 잃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거래를 하시면 차분하게 차근차근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수익 내는 그 욕심 때문에 거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시드를 더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런 생각으로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복리 수익으로 시드를 늘리자고요. 여기 표에 보면 1일 동안 5%씩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복리를 계산한 거예요. 수익 5% 수익이에요. 매일매일 5% 우리 원보스로 5% 수익 내는 거 쉽죠?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매일매일 5% 수익을 내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수익을 내다 보니까 5%씩 75일 뒤에 1억 1,600만 원이 돼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2달 반이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이 아니라 내가 한 코인에 30만 원을 가지고 5%씩 수익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1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런 마인드로 거래를 하시는 게 시드를 늘려가죠. 근데 막 50%, 60%를 내려고 하다가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시드가 안 늘고 손절도 못하고 청산당하고 크게 손절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제가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익이 나죠. 이것도 자기만의 이제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수익이 나면 올 수익대로 다 출금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오늘 10만 원이 수익이 났다. 그러면 5만 원은 시드에 넣고요. 5만 원은 출금을 하세요. 그 출금을 해가지고 5만 원으로 가족하고 외식도 하고요. 친구한테 밥을 사세요. 나 이렇게 수익 냈다고 수익 내서 밥 살게 하면서 그러면 뭘로 수익 냈냐? 그러면 나 이거 FOC 원보스로 나 수익 냈다고 하면 그분들 궁금해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FOC 마케팅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꼭 출금을 하세요. 반만 출금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는 우리 저는 원봇을 너무 사랑해요. 원봇이 정말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봇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익을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 같이 수익을 잘 내어야만 원봇이 성장을 하고 우리 사업도 성공을 하겠죠. 그래서 정말 공부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봇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번에도 우리가 고점 위에 또 고점이 나오고 계속 저항을 뚫고 나갔을 때 그런 경험들도 많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아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강사마다 또 다 다른 노하우들이 있죠. 그래서 꼭 강의는 무조건 들으시고요. 자, 마이너스가 만약에 되어 있으면은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먼저 탈출이 먼저예요. 탈출을 하고 다시 타점을 잡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익절도 많은 수익 필요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벌어가는 것도 그렇게 익절하는 것도 진리예요. 그리고 자, 코인은 저는 이거 굉장히, 이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후 준비로서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을 우리가 저점과 고점을 모르면, 노후 준비로서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원봇은 고점과 저점을 알려주죠. 내가, 그런 주의사항을 지켜서 거래를 하다 보면 저는 무조건 돈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후 준비로서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노동 수익은 한계가 있죠. 항상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몸은 하나씩 하나씩 아픈 데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 수익으로서는 이제 답은 없죠. 그래서 코인으로 손가락만 까딱까딱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코인 노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이 자 표시를 보시면요. 다 성공자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 성공자의 자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나의 지금 자신과 멘탈과 싸워서 이겨 나가세요. 그리고 급함, 뭐 인내, 욕심, 환경, 적은 시들하고도 싸워서 이겨내셔야 돼요. 이 과정들을 겪어내셔야만 고수가 되는 거죠. 원보수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때 이 과정을 모든 분들은 겪으셨거든요. 손절도 하고 청산도 당하고 많은 손절을 하게 돼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원보수로 정말 계속 성투를 해서 나 원보수로 이렇게 수익 내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가 많이 늘었어요.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그런 날들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원보수로 구독을 하고 거래를 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넘어져도 봐야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뭐 쉬어가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꼭 원보수로 성공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성투하세요.